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강의하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소셜 커머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 이제 뭐 오늘 강의 그 예고에서 소셜 커머스의 어떤 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그 강의 내용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했던 그 강의 내용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예, 소셜 커머스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2010년대 이제 소셜 커머스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2010년대 왜 2010년대를 이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 이제 2008년 그 8월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룹폰이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2년 뒤인 2010년에 10년 3월에 위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셜 커머스 관련된 업체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10년 3월 이후로 엄청나게 급속하게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시간들을 몇 개월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2010년도, 2011년도부터는 이제 큰 어떤 극동적인 어떤 급격한 그런 변화가 없고 잔잔한 이제 변화만 있었지. 10년도에 웬만한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생겨나셨죠. 2010년도 3월에 위폰이 시작을 함으로 해서 그때 이제 그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이제 그 티몬이나 이렇게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이제 4월 달에 그 다음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또 그 시작한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그 매출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이제 뭐 증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인 4월 달에 소셜 커머스를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 개발을 한 기업들이 그 솔루션을 이제 서비스 제공해 줌으로 해서 더 소셜 커머스가 좀 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제 뭐 8월 뭐 10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쿠팡이 나오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들을 가져서 2010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소셜 커머스 지금은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가 되었고 쿠팡 이제 티몬 유메프 이제 3강 체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쿠팡이 좀 이제 치고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메프 티몬은 이제 좀 그 매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큰 성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자, 이러한 그 국내 소셜 커머스가 이제 주는 그 시사점에 대해서 판매자, 소비자가 가진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차이가 있더라.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판매자는 판매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맞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G마켓 11번과 같은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약간 그 원래의 모습이 아닌 약간 그 성형된 모습으로 이제 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3강 체계에서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실제 뭐 티몬이나 이제 유메프는 이제 매출이나 이제 뭐 흑자가 아니라 이제 적자 경영이 되는 그런 형태에 있다 보니까 흑자 경영을 하기 위한 무슨 동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학습 목차는 소셜 커머스가 가져온 그런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이런 소셜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 이런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소셜 커머스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갔으면 좋을까 이제 그러한 세 가지 목차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소셜 커머스가 가져온 변화들 중에서 뭐 집단 지성이나 아니면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소셜 미디어로 최적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뭐 이러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소셜 커머스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문제점 중에서 소셜은 없고 상업성만 남았다. 소셜 어떤 사회 관계적인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그 돈만
이 상업성, 돈에만 이제 목적을 두더라. 이제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 예, 이런 것들이 실제 뭐 온라인 비즈니스 상에서 신뢰가 없다. 뭐 상업성만 따진다. 그러면 솔직히 기업이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자, 이러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중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소셜 커머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셜 커머스가 가져온 변화에서 집단 지성이 소셜 지성으로,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소셜 미디어 최적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먼저 집단 지성이 소셜 지성, 집단 지성은 웹 2.0에서의 가장 뭐 특징 중에 하나였죠. 예. 웹 2.0이 이제 개념이 이제 대중화되고 사용자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전자상거래 2.0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탄생을 시켰고, 기존에 이제 전자상거래와 비교했을 때 어떤 다수의 소비자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집단 지성이었죠.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건 예전에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지성, 지식을 모아서 집단이 창출해낸 어떤 그런 지식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고, 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특정 1인이 아니라 다수가 만들어낸 지식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기준이 되었죠. 가령 이제 소비자의 별점이나 상품 후기가 구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이 된다. 여러 소비자들이 어떤 그런 판단을 했을 땐 그건 뭔가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그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살지 안 살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다. 그 말이고, 이후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제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뭐 2.0 환경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소셜 커머스라는 걸 이제 만들어냈고, 자,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비교해서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의 추천, 소셜 댓글, 입소문 뭐 이런 소셜 지성이 집단 지성을 이제 보완하게 됐다. 즉,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지성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모아서 만든 소셜 지성 형태로 이제 되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댓글이 입소문, 이제 소셜 네트워크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내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됐죠. 이제 거기서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셜 지성이고, 소셜 지성은 집단 지성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집단 지성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서로 이제 뭐 협력을 통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협력을 통해서 어떤 지성이 만들어졌으면, 소셜 지성은 내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들어졌다. 그런 관점에서 집단 지성을 좀 더 보완해 주는 형태가 이제 된 거죠. 다음에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이다. 우리가 앞에서 웹 2.0 이야기를 할 때, 자, 웹 2.0 관련해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의 주체가 되는 웹 사용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우리가 프로슈머라 했습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 이제 합쳐서 프로슈머로 이제 소개했었습니다. 자, 소셜 커머스에는 기존의 프로슈머 이제 단계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부분적인 참여자로 소비자들의 좀 부분적인 참여로 이제 참여자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던 인식을 이제 많이 이제 바꿔가지고 더 이상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중심이 된 상거래가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 해서 반값 구매를 위해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스스로 판매 주체가 된 소비자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마켓 슈머라 합니다. 마켓하고 이제 컨슈머 합친 말이겠죠. 마켓 슈머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소비자는 판매자, 마케터, 유통 채널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창기 전자상거래는 그냥 소비자는 그냥 컨슈머, 소비자였습니다. 웹 2.0 환경에 와서는 소비자는 정보를 생산도 하고 소비자는 프로슈머가 되었고, 소셜 커머스에 와서는 소비자가 판매도 하고 홍보, 마케팅도 하고 유통도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마켓 슈머가 되어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었다. 소비자라고 하는 역할이 점점
광범위하게 이제 넓어졌죠. 많은 역할을 더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소비자의 상품 검색 단계에서 최대한 노출되기 위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였습니다. 많은 이제 비용을 썼고. 그런데 소셜 쇼핑은 이거 좀 다르죠. 다릅니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추천과 언급이죠. 추천, 언급. 자, 이렇게 이런 것을 얻어내는 게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 최적화라고 하는 그 용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페이스북 상단에 그 구글과 유사한 검색창이 하나 있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 넣고 검색을 시도하면은 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추천을 했는지 여부가 어떤 정확도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 소셜 미디어 최적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만큼 검색 엔진도 많이 사용하지만 소셜 커머스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또 많이 활용이 되니까 거기에서 최적화되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이다 해서 앞에서 이제 소셜 쇼핑 분류하면서 오프라인 결합형을 이야기했었죠. 한 번 더 적을게요. 결합형에서 O2O라고 이제 제가 적었었고. 자, 오프라인 쇼핑 매장들이 SNS가 이제 내장된 위치 기반 서비스나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요즘 이제 온라인과 통합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위치 기반 SNS를 이용해 체크인하는 고객한테 뭐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뭐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 페이스북의 이제 플레이스나 뭐 트위터의 지오 태깅, 뭐 포스퀘어 체크인 뭐 이런 것들이 뭐 단적인 예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환경에서 어디에 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체크인을 하거나 뭐 하면 이제 그에 관련된 쿠폰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그 쿠폰은 이제 오프라인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공동구매와 이제 그 포스트케어 연계한 이제 그룹택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예. 여기 그룹택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케어하고 공동구매 이제 포스트케어는 이제 뭐 외국에 있는 그 기업이고 공동구매 목록에서 참여를 예약하고 해당 소매업체에 가서 포스트케어를 통해 체크인을 하면 예고된 시간 내에 최소 인원수를 이제 넘길 시 할인 서비스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다 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바에서 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QR 코드죠, 이거. 여러분들 QR 코드에 이렇게 박스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모든 QR 코드에 각 박스가 담고 있는 데이터 정보가 이제 틀리고. 자, QR 코드를 이용해서 상품 정보를 이제 다른 아는 사람들과 공유할 때 쿠폰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해서 일정 위치에서 이제 증강현실 앱으로서 이제 사물을 인식하면 그 사물에 대해 SNS 친구들이 남긴 정보 검색이 가능해지는 뭐 그런 형태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에 대한 그 적용 분야가 되게 막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소셜 커머스 오늘 강의의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점에서 소셜은 없고 상업성만 남았다. 신뢰가 없는 소셜 커머스. 이게 두 가지 이제 키워드를 이제 뽑았는데, 자, 소셜 쇼핑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반면에 아직도 자, 이러한 소셜 커머스가 좀 더 자리 잡힌 성숙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이슈와 이런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소셜 커머스가 이제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소셜의 본질 자체는 이제 없어지고 상업성만 이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죠. 원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뭐 이런 게 상업성 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죠. 이제
네트워킹 구축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그런 형태를 했는데 그거는 없어지고 상업성만 강조되고 있다. 예? 이 대표적인 반값 할인 쇼핑을 보면은 소비자 대부분의 매체 접촉 경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아닌 대규모 자본이 동원된 광고나 상업성 이메일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즉, 그 상업성을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소셜 쇼핑의 그 주요 요소가 핵심이 대규모 공동 구매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주체로서 어떤 지인들 간의 인맥을 통해 정보를 뭐 유통하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 즉 이제 구전 효과, 바이럴 마케팅인데 그게 요즘은 이제 아예 잘 없고 실제 그 홍보 광고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기존에 있던 전자상거래가 이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금 말은 소셜 커머스인데. 뭐 오랜 시간 여기 보시면 2010년 이제 소셜 커머스 시장의 TV 광고비가 130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뭐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내 대표 소셜 쇼핑 기업들은 이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많은 돈을 넣고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거는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빚을 적자 운영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특정 소셜 커머스 뭐 대표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태도 이제 발생했었고 보통 소셜 커머스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 구매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판매 기업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보다는 이제 반값 할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과다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어떤 차별화된 공동구매 세계 소셜 커머스 발전 가망성이 이제 희박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진정한 이 소셜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신뢰가 없는 소셜 커머스다. 예? 소셜 쇼핑은 이제 소셜 지성이 앞에서 이야기한 소셜 지성이 이루어내는 어떤 신뢰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동 구매를 통한 판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뭡니까 여기 어디 있죠? 여기 허위 광고. 예. 그러니까 판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허위 광고, 위조 제품, 뭐 배송 지연, 먹튀 사기, 뭐 불량, 뭐 할인 가격 과장 이러한 그 현상들이 만연하다는 거죠. 소셜 지성이 이뤄낸 신뢰의 선순환 고리는 없어지고 상업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쿠폰 판매할 때 고지한 것과 다른 상품 제공하거나 예약했을 때 불이익 주거나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은 뭐 만연합니다. 예? 아니면 서비스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 전혀 안 되거나 쿠폰 사용하지 미사용 이제 쿠폰에 대해서 뭐 많게는 70%, 80% 정도의 환불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고객들은 당연히 그 소셜 커머스 기업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예 방문도 안 합니다. 다음부터 거기 구매도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좋은 소문은 더 빨리 퍼지죠. 소비자들은 입소문과 유통채널을 통해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소셜 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신뢰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뢰가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 문제점의 근원은 뭐냐? 상업성만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자, 여기에서 이러한 현상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런 소셜 커머스의 발전 방안이라 해서 좀 보면 반값보다는 신뢰,
소비자 중심의 커머스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소매업체나 이제 지역 상인들이 이제 반값 할인을 통해서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뭐 대박을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업체들은 그 판매 그 이윤이 낮아가지고 낮고 소셜 커머스 사업자가 이제 가져가는 수수료를 뭐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손해 보는 그런 경우도 많고. 소셜 커머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영세 상인과 소규모 생산자들한테 여기 있네요. 신뢰의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가 뭐 산업혁명 이후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상권 범위가 확대되고 이제 브랜드가 이제 신뢰를 대체하고 이제 대기업 중심의 산업이 주로 이뤘으면 소셜 커머스는 소규모 생산자들한테도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신뢰는 없고 상업성만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신뢰만 형성되면 신뢰 상권만 만들 수 있으면 이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반값을 주고 반값 서비스만 받는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생겨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단기적 수익 창출에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 보고 해야지 돈 보고 하면 안 된다. 예? 아주 기본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이제 뭐 실행하기 되게 힘든 경우도 있고 돈이 안 벌리는데 어떻게 계속 사람 볼 수도 없겠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엄청 고생 많이 하다 성공했습니다. 앞에 수익이 없다가. 근데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공동구매형 소셜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불만 발생 후 일주일 이후부터 클릭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한 달 후에는 뭐 거의 절반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예? 자, 뭐 여기 이제 그 표에서 이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위해서 이제 소셜 커머스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구함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와 신뢰가 쌓이면 할인하지 않아도 판매는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셜 커머스를 사용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목표를 명확히 정해놓고 그러니까 상업성, 돈 그게 중요 목표가 아니라 예?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셜 커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하고 결국 밑에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예?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정해놓고 이제 그걸 추구하면 결국 이제 소비자와 신뢰가 쌓이면 뭐 할인하지 않아도 반값 할인하지 않아도 판매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더라. 우리가 이제 그거죠. 예. 대기업 제품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대기업 제품이 비싸도 그래도 이제 구매합니다. 왜? 그 제품 품질에 대해서 믿으니까. 반대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잘못된 제품 하나 이제 만들어내면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왜냐? 나는 정말로 믿고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신뢰가 깨졌으니까.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 소비자 중심의 이제 커머스. 소셜 커머스는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구동되는 상거래다. 네? 자, 그래서 기업은 여러 방면에서 SNS를 고객과 소통 채널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옆 밑에서 보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고객 인지, 고객 관여,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활용 단계인 이제 고객 인지 단계에서는 이제 SNS 사용자를 통해 광고 홍보를 이제 시도를 할 수 있고 이것보다 좀 더 이제 그 진보된 형태의 이제에서는 고객 관여 그런 단계에서는 SNS 사용자를 단순한 마케팅 대상이 아닌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 제공자로 활용한다. 고객 인지, 기업이 SNS,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홍보라 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제품을 알려주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업성이 아니라. 예?
인지 단계에서는 그걸 구축을 하고 고객이 관여하게 한다 해서 우리 기업 운영에 있어서 고객들이 제품 서비스 개발하는 데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더 발전된 그런 관계, 즉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셜 커머스, 여기에서는 소셜 자산 가치에서 높은 소셜 커머스 상품 판매 촉진 소비자 참여를 유도를 한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SNS 활용 단계죠. 이제. 소셜 커머스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소비자는 마케터, 판매자, 유통체는 신뢰의 원천, 콘텐츠 생산자다. 다 이퀄 사인이 돼 있죠. 소비자는 단순히 내가 제품 판매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를 해주는 마케터고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를 해주는 판매자고 유통도 시켜주고 신뢰를 하는 그 다음에 컨텐츠도 만들어주는 즉 뭡니까? 고객, 소비자는 내가 돈 벌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구성원,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셜 커머스 이제 사업자는 이제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소비자가 활동할 수 있는 SNS와 연동되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뭐 개선하고 소비자를 넘어서는 주체가 이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 뭐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 니즈 요구사항이죠. 고려한 상품을 이제 뭐 소싱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떤 지인들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초대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판매 외에도 뭐 상거래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가능한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된다.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공적인 어떤 그런 소셜 커머스 사업자는 영향력 있는 소비자와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데 주력해야 되고 사람, 고객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명확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조적 효과의 핵심이 되는 그 소비자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우리 기업이 그만큼 고객을 이제 소위 말해서 케어를 하고 신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팀원 같은 경우는 그룹폰 같은 경우는 추천받은 사람이 구매 시 추천인에게 한 만 원, 만 $10니까 그 정도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팀원도 이제 소개 고객이 72시간 내에 구매 시 추천인과 구매인한테 각각 2,000원씩 이제 지급하는 어떤 그런 그 인센티브 이제 시스템을 쓰고 있고, 리빙 소셜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은 이제 추천받은 3명이 구매할 때 추천인은 무료 이용의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객이 결국 이제 구매자가 아니라 이제 마케터고 판매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거죠. 고객은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소싱이고. 자, 그러면 그 소셜 커머스에 앞에서 잠시 제가 들어가서 문제점이라 했죠. 문제점. 소셜은 없고 상업성만 남았다. 신뢰가 없는 소셜이다.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즉 상업성을 많이 줄이면 상업성이라고 하는 게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뭐 기업 운영을 하면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조금씩 사람들마다 틀릴 수 있는데 유럽 쪽 가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돈 보고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이 따라오는 사업을 그 사업을 돈이 따라올 수 있게 운영을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사람 보고 이제 장사하지 돈 보고 장사하면 안 된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제. 신뢰가 쌓이면 반값 할인 안 해도 와서 구매를 합니다. 고객들은. 왜? 고객들은 그만큼 요즘 똑똑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소셜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장점들은 많은 이제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이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 좀 정리를 하면 먼저 이제 소셜 커머스가 이제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가져온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해서 상업성 위주, 신뢰가 없다. 이제 그게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게 현실이고 신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이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이제 뭐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자, 소비자 중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소셜 커머스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이제 주제로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라고 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큐레이션이 이제 온라인 형태로 이제 넘어온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비즈니스 첫 번째 강의로서 이제 큐레이션이 뭔지,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러한 큐레이션 비즈니스 유형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